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이춘자 어르신은 요즘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기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안경 없이도 선명하게 보이던 글자가 자꾸 겹쳐지고 흐릿해지더니 급기야는 휴대폰 숫자판도 더듬거리며 눌러야 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눈이 침침해지니까 마음까지 가라앉고 어쩐지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면서 수술을 권하던데 수술은 좀 무서워서 미루고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이런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따라 글씨가 자꾸 겹쳐 보인다거나 안경을 자꾸 바꾸는데도 시원하게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이 침침하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죠. 시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혁 박사입니다. 45년 동안 노인 시력과 안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안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수술 없이 시력을 회복하는 비약물적 시력 관리 루틴을 개발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력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법.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춘자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 처음 찾아오셨을 땐 신문을 읽는 건커녕 밥숟갈 놓인 위치조차 헷갈릴 만큼 시력이 흐려져 있었고 눈이 피로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자꾸 이물감이 느껴지고 저녁에는 눈이 시려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뒤 어르신은 같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저녁에도 눈이 덜 피곤하고 안경을 안 바꿔도 휴대폰 글씨가 훨씬 잘 보이네요. 어떤 기적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별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아침 단 3분, 제가 알려드린 시력 자극 루틴을 성실히 따라하신 것뿐입니다. 눈도 근육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 근육을 풀어주고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초점이 선명해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망막 혈류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3분 루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눈, 근육을 깨우는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하루 3분, 이 동작만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시력 교정 수술 대신 루틴으로 안정된 시력을 되찾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눈 속의 작은 근육들이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시력이 나빠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병을 먼저 떠올리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는 단순한 눈 근육 피로와 긴장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건 눈 안의 조절근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때문이죠.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 안 쓴 어깨를 풀듯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눈 근육 자극 루틴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딱 3분이면 됩니다. 손 거울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눈꺼풀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 다음 아래처럼 눈을 방향별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첫째, 눈을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이걸 5회 반복합니다. 둘째, 오른쪽 끝까지, 그 다음 왼쪽 끝까지 부드럽게 시선을 이동시켜 5회 반복합니다. 셋째, 눈동자로 큰 원을 천천히 그립니다. 시계 방향 3번, 반시계 방향 3번. 넷째, 손가락을 눈앞에 들어 올리고 약 15cm 거리에서 손가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가 창밖 먼 곳을 응시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초점을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번갈아 맞추는 연습이죠. 이 동작들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딱 3분씩만 해보세요.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야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망막 뒤쪽까지 혈류를 자극하고 초점 근육인 썸모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정인수 어르신은 한 달 전만 해도 눈이 너무 뻑뻑해서 안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운전하려고 하면 불빛이 퍼져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뭉개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르신께 이 루틴을 알려드리고 하루에 딱 3분씩만 따라 해보시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많으셨고 귀찮다는 표정도 지으셨지만 2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죠. 요즘은 저녁에도 눈이 편해요. 뿌옇던 시야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눈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 어르신은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안경 도수를 새로 맞추지 않고도 글씨가 더 잘 보인다고 손주 숙제도 같이 봐주신답니다. 이처럼 시력 회복은 반드시 수술이나 약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눈도 우리 몸의 일부이고 잘 움직여주고 잘 풀어주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란 건 나이를 이유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관리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눈 루틴을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루틴을 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을 실천하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력이 서서히 흐려지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눈의 피로를 쌓이게 만들고 결국 망막과 수정체의 기능을 저하시켜 시력 저하로 이어졌던 거죠.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눈 건강에 있어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눈은 점점 굳어갑니다. 근육도, 조절력도, 순환도 마찬가지죠.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범하는 시력 저하 습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문제는 조명이 강한 상태에서 작은 글씨를 눈을 찌푸려가며 오래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망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고
수정체가 긴장 상태로 고정돼 시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안산에 사는 78세 서정호 어르신은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눈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진 결과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눈 안의 근육이 극도로 경직된 상태였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폰 보고 나면 눈이 뻐근하고 잘 때도 눈꺼풀이 안 닫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엔 하루에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좋고 반드시 화면 밝기를 줄이고 글씨 크기를 키운 뒤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이 피곤하다 싶으면 20분 사용 후 반드시 20초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밝기를 조절하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무리하게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밝지 않은 환경에서 책을 오래 보면 눈의 조절근이 과하게 수축되면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수정체는 더 이상 초점을 조절할 힘을 잃게 되죠. 제가 진료한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어둑한 거실, 조명 아래에서 손주들 교과서를 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글씨가 흔들려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도 사물들이 일렁이고 TV 화면도 멀미 나듯 보인다고 하셨죠.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충분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눈의 과도한 긴장을 강요한 탓이었습니다. 눈도 밝기에 맞춰 초점을 조절해야 하기에 조명이 어두우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력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습관입니다.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혹은 오랜 독서 중엔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물막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안구가 건조해지고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눈에 염증이 생겨 시력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이문자 어르신은 드라마를 하루 4시간 넘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TV 자막이 퍼져 보이고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죠. 안과에서는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 원인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깜빡임이 부족해 눈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시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굳은 어깨를 풀어주면 다시 팔이 올라가는 것처럼 눈도 움직이고 쉬게 해주면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눈의 회복을 돕는 시력 회복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정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망막과 수정체의 회복이 빨라지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색깔의 채소가 눈에 좋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군요. 눈이 피곤하거나 침침할 때 많은 분들이 안약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식단 점검입니다. 눈도 우리 몸의 한 기관이고 당연히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눈의 피로가 잦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건 대개 망막과 수정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눈세포의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저는 항상 색깔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진한 주황색, 짙은 초록색, 선명한 보라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진한 주황색의 대표 주자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건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눈의 망막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야맹증이나 시야 흐림 증상이 있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5세 양순례 어르신은 밤만 되면 눈앞이 깜깜해져 TV 리모컨을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당근 반 개를 갈아 드신 지 한 달 만에 저녁 시간에도 시야가 덜 흐려지고 눈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죠. 두 번째 색깔은 짙은 초록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가 대표적입니다. 이 채소들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 들수록 쉽게 발생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해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9세 김두환 어르신은 시야 한가운데가 회색으로 덮이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단은 초기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를 권했지만 어르신은 우선 식단부터 바꾸기로 결심하셨죠. 하루 한 끼 이상 반드시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섞은 나물, 반찬을 챙겨 드신 지 2달 만에 시야의 흐림이 확연히 줄었다며 고맙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명한 보라색,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시력을 맑게 해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분들께 탁월한 선택입니다. 대구에 사는 81세 김말순 어르신은 드라마 시청이 낙이셨는데 점점 눈이 침침해져 자막을 읽기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 10알씩 드시기 시작했고 한 달 반 후부터 자막이 덜 퍼져 보이고 눈의 피로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도 눈은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때 먹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는 흡수율이 높을 때 섭취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입니다. 특히 식후 1시간 이내에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장의 흡수력이 가장 높아지며 혈액을 통해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식사 전 빈속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은 눈 속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흰빵, 과자,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눈 안 미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더라도 소량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매일 드시던 음식이 시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색으로 기억하시고 식탁에 진한 주황, 짙은 초록, 선명한 보라를 자주 올려보세요. 단순한 습관 변화가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눈에 좋은 루틴과 식생활을 실천하면서도 반드시 함께해야 할 시력 회복을 위한 수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잘못된 잠버릇 하나가
하루 종일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눈이 깨어 있는 동안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눈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그 말인즉슨 잠자는 방식이 곧 눈의 회복 속도를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얕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거나 혹은 안구에 해가 되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십니다. 시력이 매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그 원인을 낮이 아니라 밤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수면 중 조명 노출입니다.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잔다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라도 자다가 넘어질까봐, 화장실을 가야 해서, 또는 그냥 익숙해서. 하지만 아주 약한 조명이라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망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빛이 망막을 통과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이로 인해 안구의 회복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 이경자 어르신은 밤새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는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하셨습니다. 눈에 피로감이 심하고 아침마다 충혈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으셨죠. 조명을 끄고 자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점점 완화됐고 3개월 후에는 아침마다 눈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특히 자리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읽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눈이 회복될 시간을 스스로 망치고 계신 셈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망막에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눈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특히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원에 사는 80세 정기수 어르신은 밤마다 핸드폰으로 손주의 사진을 보고 드라마 요약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고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한 뒤 잠자리에 드셨더니 눈이 훨씬 덜 피로하고 아침에도 덜 뻑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은 채로 자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검 하수나 눈꺼풀 근육의 탄력이 약해져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자게 되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면서 시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눈 전용 수면 안대를 착용하거나 잘 때 안구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잘 자기 10분 전 따뜻한 찜질을 통해 눈꺼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시면 됩니다. 이 찜질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수면 유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의 회복은 자는 시간보다 자는 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자주 깨고 뒤척이면 눈의 재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면을 돕는 환경은 조용한 실내, 차가운 조명, 약간 서늘한 온도, 그리고 눈의 긴장을 푸는 루틴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눈도 함께 이완됩니다.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선
눈도 쉬지 못합니다. 숙면을 위한 평온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눈 건강의 기초입니다. 강릉에 사는 82세 박정자 어르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과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며 눈을 감는 것이죠.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이 상쾌하고 덜 침침하다며 요즘은 아침 식탁에서 신문 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과 식습관, 수면 습관을 연결해서 하루 3분 시력 회복 루틴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눈은 본래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특별한 아침 눈 스트레칭 비법도 그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눈 근육 루틴, 식습관, 수면 습관을 하나로 묶어 하루 3분 시력 회복 루틴으로 정리해드리며 여기에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한 아침 눈 스트레칭 비법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력은 단순히 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와 삶의 리듬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다시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눈 근육을 움직이는 루틴, 눈에 좋은 색깔 식단,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한 수면 습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실천해도 효과가 있지만 하루 3분, 이걸 한데 묶어 루틴으로 만들면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이걸 시력 회복을 위한 아침 3분 루틴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루틴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기상 후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손을 가볍게 감은 눈 위에 포갠 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눈을 감은 채 호흡을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손의 온기와 호흡이 함께 들어가야 밤새 굳어있던 눈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알려드린 눈 근육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상하 좌우로 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원을 그리며 굴리고 마지막으로는 손가락을 눈앞에 대고 초점을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아침, 이 루틴을 하면 망막과 섬모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동작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깜빡임 리듬 호흡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호흡과 함께 눈을 깜빡여 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3회 깜빡임. 숨을 멈춘 채 눈을 5초간 크게 뜬 상태로 유지.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5회 반복. 이 동작은 눈물막을 고르게 퍼뜨리고 각막을 매끄럽게 정돈해 줍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뿌옇던 분들이 이걸 반복하면 깜짝 놀랄 만큼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리듬이지만 이 안에 시력 회복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과 연결되는 준비입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뒤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꼭 드셔주세요. 이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눈에 들어가는 혈류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말하자면 눈을 위한 첫 길입니다. 그 다음엔 식탁 위에 눈에 좋은 색을 올리면 됩니다. 당근즙 한 잔, 혹은 시금치 나물, 아니면 냉동 블루베리 몇 알도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루의 첫 식사에 반드시 하나는 넣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해서 해보세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한번 몸에 익히고 나면 마치 양치하듯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TV 자막이 또렷해지고 스마트폰 글씨를 덜 흐리게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0세 이영재 어르신도 이 루틴을 2달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눈이 무겁고 한 줄 읽고 나면 머리가 지끈했는데 지금은 하루 2시간 책을 읽고도 눈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안과에서 도수 조절 없이도 시력 수치가 0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어르신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셨습니다. 매일 3분, 그게 제 눈을 살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방해하는 숨은 적, 바로 눈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노폐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씻을 때 얼굴만 씻고 눈은 그대로 두시나요? 그것이 시력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청소의 효과적인 천연 세안 비법도 그때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3번 세수를 하며 얼굴은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손으로 비비거나 그냥 물에 씻는 정도로 끝내고 계시진 않나요? 눈은 우리 몸에서 외부 공기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눈 표면에는 하루 종일 먼지, 유분, 각질, 심지어 세균까지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 주변에 기름샘이 막히기 쉬운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눈물막이 고르지 않게 퍼지고 시야가 뿌얘지거나 심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모낭충, 마이봄샘 기능 저하 이런 어려운 이름의 진단 뒤에는 늘 같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청결 부족이죠. 서울 양천구에 사는 79세 조옥분 어르신은 아침마다 눈곱이 심하게 끼고 눈이 자꾸 가렵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안과에선 눈꺼풀 염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안약을 처방받으셨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눈도 따로 씻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부드러운 면봉이나 거즈에 따뜻한 물을 묻혀 눈꺼풀 가장자리를 따라 닦아보세요. 단,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눈을 청소하셨고 2주 만에 눈곱이 현저히 줄고 가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훨씬 더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엔 기름샘이 밀집해 있고 이곳이 막히면 눈물이 금방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체에 유리처럼 맺혀 있어야 할 투명한 보호막이 사라지고 시야는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 청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수건이나 면 거즈를 적셔 가볍게 짜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 위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눈꼬리에서 눈물길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닦아주면 분비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반대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닦되 수건이나 거즈는 반드시 새 걸로 바꿔주세요. 눈 주변을 닦고 난 뒤엔 눈 전용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눈 청결 루틴을 하루 한 번, 잠들기 전이나 아침, 세안 후에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눈곱이 자주 끼는 분, 눈이 자주 가렵거나 따끔한 분들에겐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더불어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천연 눈 세정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카모마일 티백 찜질입니다. 무카페인 허브차인 카모마일은 소염 작용과 진정 효과가 있어 눈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뜨거운 물에 우린 티백을 식혀서 눈 위에 올려두면 눈의 붓기와 피로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다만 티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은 먼저 손등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만석 어르신은 아침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증상 때문에 약국 안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티백 찜질과 눈꺼풀 닦기를 병행한 지 10일 만에 눈이 가볍고 덜 건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안약도 끊으셨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눈도 휴식이 필요하고 청소가 필요합니다. 눈을 보는 건 하루 종일이지만 눈을 씻는 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시력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눈이 맑아진다는 건 단지 글씨가 잘 보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시력이 회복된다는 건 삶의 빛이 다시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82세 유재순 어르신은 한때 외출을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출하면 간판 글씨가 안 보여서 버스를 잘못 타고 시장에서는 가격표를 못 읽어 상인들에게 민망함을 느끼셨다고 했죠. 어느 날은 아예 길을 잃고 2시간을 헤매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하루 3분 루틴을 우연히 들으시고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에 온기를 주고 조용히 눈동자를 움직이며 집중하는 그 시간. 처음엔 별 효과가 없던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 간판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정류장 번호가 선명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눈이 다시 보이니까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미워하던 시선이 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피하던 내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경북 경산에 사는 77세 최복래 어르신은 손주와 놀다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가곤 하셨습니다. 사실은 장난감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자꾸 틀리는 게 미안하고 창피하셨던 거죠. 그런데 2개월간 루틴을 하신 뒤 손주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 공을 잡는 동작, 책장을 넘기는 손끝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니까 마음속 감정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때야 느꼈어요. 내가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자꾸 피하려 했다는 걸요. 눈이 밝아지니까 사랑도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력은 눈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라는 것.
시야가 맑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눈을 감고 잠드는 밤이 더 편안해지고 눈을 뜨는 아침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 3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정성이었죠. 그 정성이 눈을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삶을 다시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83세 윤경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시력이 좋아지냐고 다들 말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어봤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뉴스도 보고 교회 찬송가도 안경 없이 봅니다. 세상이 다시 또렷해진 느낌이에요. 이 영상이 여기까지 와 닿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손바닥을 비벼 눈을 감싸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맙고 훨씬 더 회복력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마음도 함께 밝아지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하루 3분으로 여러분의 시야와 인생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저 김종혁 박사도 언제나 여러분의 눈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